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양썰전 제8회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고양시에서 가장 젊은 시의원들과 함께하는 고양썰전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송규근 시의원입니다. 네, 자유한국당 정윤우 시의원입니다. 예, 고양신문 이성우 기자입니다. 예, 이번 두 번째 2부 주제는 대북 정책으로 뽑았습니다. 근데 이거 약간 대선 주자들이 하는 토론 아니에요? 이거 이 정도면? 그러니까 우리 주제가? 오늘 제가 이제 두 가지 얘기 먼저 하고 시작하고 싶은데, 북한을 지금 우리 토크 주제로 꺼냈는데, 제가 꺼냈습니다. 네, 네. 도대체 나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하는 얘기가 결국은 이제 뭐 정당을 뭐 이렇게 그쵸 대변하는 얘기도 아니고 그냥 인간 송육은 인간 정현우 한 개인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 약간 진영은 다르지만 그런 사람들의 시각으로 좀 오늘 해당 발언을 하겠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당에 소속된 사람이지만 저희가 뭐 중앙당하고 뭔가 이렇게 정보를 교류하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네, 지역위원장님하고 영 끊겠다. 뭐 아니 뭐 그런 것도 아니고요. 조금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냥 그 젊은 나부랭이들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예,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젊은 청년들로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잘하고 계시잖아요. 네. 놀라운 발언이 연속입니다. 문재인 대북 정책. 네. 아니, 궁금한 게, 네. 우리나라 주적이 어느 나라예요? 주적. 주적 당연히 북한이죠. 북한이죠. 북한이 자, 일본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북한이죠. 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군 장교 맞아요. 출신입니다. 우리 분명히 저 공수부대 출신입니다. 그죠? 네. 아 진짜로? 공수부대. 세다. 공부부대 뭐 이런 거 아닌가? 공수부대에 해외 파병까지 장교. 다녀왔습니다. 자, 좋네. 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다 배우잖아요. 어떻게 네. 배웁니까? 우리의 주적은 북한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그리고 그의 같은 추종 세력들이라고 분명히 하고 있죠. 북한이라고는 전체 나라를 당연하죠. 대상으로 네, 하고 있지 않죠. 동의할 겁니다. 그거. 네네. 근데 그건 저희도 동의하죠. 네. 아니, 왜냐면 주적은 분명하지. 사실은 저희가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님의 발언 중에 이제 남북 경협으로 그 길을 하자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날 이제 미사일도 쐈는데 얼마 전에 또 쐈어요. 지금 9번? 제 기억으로는 9번으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단기간에 물총 쏘듯이 쏘고 있어요, 지금. 미사일을. 그런데 미사일 쏘는 건 좋은데. 좋다고? 미사일 쏘는 게? 뭐 그거야, 뭐 그냥.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 시청자 좋다는 여러분. 게 굉장히 아니 우리는 이런 거 놓치지 않아. 제가 말 안 끝났습니다. 네, 네. 네. 그런데 거기에 첨언하는 발언이 정말 저는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정말 원색적인 단어를 써가면서 비난을 했단 말이죠. 보통 이제 미사일을 쏠 때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뭐 미국을 위협하기 위한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우리 한국을 위한 위협하는 걸 수도 있는데 미사일을 쏘고 그런 원색적인 발언을 우리 대통령, 우리 대한민국의 원수인 대장인 대통령을 향해서 그런 원색적인 비난을 했음에도 우리는 좀 허허실실하면서 약간 이게 과연 정말 약간 이제는 감수성이 미사일에 대한 감수성이 이제 없어졌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제를 삼은 게 요즘 이렇게까지 자주 쏜 적도 없고 이렇게 우리 대통령을 딱 지정해놓고 이런 정말 제가 진짜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원색적인 단어를 사용한 거에 대한 정말 문제점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좀 공감을 하고 공유를 했으면 좋겠는 마음에. 그렇다면은 어떻게 대응해서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좀 기조라 그럴까요? 대북 기조는 평화죠. 대화를 많이 하기. 그런데 대화를 할 수 없는 시경에는 그것도 사실은 저는 이제 대화의 테크닉이라고 보거든요. 대화의 테크닉인데 밀당을 좀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는 지금 너무 당기고 있어. 연애를 좀 못하는 것 같아요. 너무 짝사랑하는 거 그렇죠. 아니냐 그런 거예요? 좀 연애를 못하고 있어. 그래서 좀 우리 교수님들이 밀당을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좀 세게 할 때는 뭐 저는 개성공단을 그래서 취하하는 것도 좀 찬성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그 불매운동에 대한 얘기 했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싸움은 우리가 할 테니 위에서 협상해달라고 한 것처럼 저는 한국당 오늘 당 얘기로 안 하기로 했는데, 그죠? 네. 인간 성교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 정현우 한국당 정치인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을 상대로
결국 궁극적으로는 파트너십을 가지고 뭔가를 통일까지 가야 되니까 그런 공격하는 멘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야당에서 좀 해주세요. 세게. 누구를요? 북한. 아니, 북한은. 김정은.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 대통령 싸우지 말라며. 협상하라며.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렇게 할 테니까. 근데 저희는 야당에서 욕 좀 해줘. 저희 당은 줄기차게 그러니까 욕하고 있어요. 일본하고 북한하고 어떤 그 외교 전략이 좀 그렇지. 가야 되지 않느냐 네네. 그런 의견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그 사실은 우리 야당에서 그걸 요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일본한테는 대화라고 그러고 왜 북한한테는 욕하라고 그러냐 둘 다 그렇지. 그러니까 한국 정면 의원님의 한국당의 어떤 논평 의견이 한번 내시죠. 다르다. 페이스북에. 네. 네? 성명서. 제가 또 경기도당 어우야. 부대변인인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번에는 지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문재인 대통령님이 하셨죠. 이 감정적인 일본한테? 감정적인 발언이거든요. 근데 일본이 우리에 대한 경제 보복을 했기 때문인데 이제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서 우리는 지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거든요. 보면은 북한이 쏘는 거를 정말 약간 동생이 좀 애교 떨고 약간 투정 부리는 식으로 보시는 건지 그렇게까지 감수성이 없으신 건지 아니면은 지금 이 상황을 정말 통일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가기 위해서 방향 넣었던 것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인지 어떤 모 의원은 뭐 가지고 있는 건 뭐 다 소진하려고 쏜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난 정말로 국회의원 정말 검증 필요합니다. 진짜. 이름 까셔도 돼요. 충격적입니다. 저는 저보다 연배도 많으시지만 그분은 조금 아니 다시 한번 정립을 우리 당 해야 의원 욕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당 우리 당 죄송해요. 내가 약간 좀 모르겠어요. 전 누군지 좀 실명을 거론하지 이제 않았습니다. 할 수가 없는 거지. 왜냐하면 그 당에 훨씬 많거든요. 뭐가요? 뭐 이상하게 말 잘못하는 사람들 글자 대일민국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잖아. 대한민국 누구 모르는데? 모르세요? 진짜 몰라요. 대한민국으로 안 쓰고 대일민국으로 쓰시는 분이 그런 있더라고. 논란이 있었죠. 그게 뭐 네. 이제 이상하게 필체도 보인다. 희한하게 쓰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욕을 할 수가 없는 거지. 궁금한 게 네. 참 그런 거 잘 찾아낸다. 잘 찾아내고 참 뭐라 해야 되지? 좀 크게 놀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대통령께서 나라의 우리 일본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말짓짓 않는 크게 거지. 들고 계시잖아 지금. 그래, 니들 일본한테 왜 이렇게 일본한테 시위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아니 이번에는 지지 않겠습니다. 딱 했는데 북한은 너그럽고 이게 뭐냐면 거죠. 궁극적으로 그 북한을 어떤 상대로 볼까냐에 대한 어떤 그렇죠. 그게 이제 자세가 이제 담겨 있는 거지 않겠어요? 대화 상대다? 그렇죠. 일본은 외구지. 일본은 외구고. 그리고 외구 하니까 토착 외구들도 생각나는데 이런 애들도 축출해야 되고. 또 누구 있죠? 네? 어쨌든. 그리고 많아 아직 친일 이게 얘네들이. 왜 그쪽 당도 많고 우리 당도 많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다 이제 뭐 여의도 쪽에 있는 분들은 네. 다 뭐 하여튼 그리고 고양시에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은 그렇고 북한은 그 위에 애들만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통일을 가장 반대하는 녀석들이 그들 아니겠어요? 그 수괴들 지금 그 독재로 통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영원 불면할 수는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하고 나름의 협상 뭐 이렇게 좀 얼리고 달리고 좀 해보고 그런 다음에 궁극적으로 걔네들을 배제시키면 되지 않을까라는 아주 그냥 간단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까지 가는 과정 안에서 협상의 묘미를 발휘해서 잘하고 걔네들을 정권에서 물러나게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정말 한민족 평화 통일을 이뤄내는 것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전략이 깔려 있기 때문에 마냥 이렇게 한국당이 원하는 것처럼 막 비난을 할 수 없진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리고 저 김정은 얘네들 약간 이게 또라이예요. 이런 그러니까. 용어 우리 막 편하게 쓰자 그랬잖아. 그러니까. 아니, 제정신 왜냐면- 아닌 애들이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저번에 한참 평화 묻을 때 진보 농객 TV에서 나오신 분들이 뭐라고 하셨냐면 김일성, 김정일이랑 다르다. 김정은은 뭐 외국 물도 먹어봤고 대화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때 한참 분위기가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런 돌발 행동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는 우리가 대화의 상대라고 할 때 기저에 깔려 있는 거는 대화로 이 사람과 뭐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 이게 굳이 뭐 폭력적이거나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가능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김정은이 그런 줄 알았는데 결국
그렇지 않다는 게 지금 판명이 나고 있다. 그러면은 과연 대화 상대라고 하는 그 우리 전제에서 이제 배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도 보여줄 건 보여줘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부드러운 표현이었지만 밀당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러니까 생각이. 이게 역설이긴 한데 이렇게 협상을 하고 협상의 우위를 점하려면 상대를 잘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려면 특히나 사실은 예전 말로 하면 세작들이 좀 필요한 건 같아요. 저는 휴민트들이 좀 있어서 이게 정말로 어떤 판단 하에서 어떤 계획 하에서 이렇게 하는 건지를 정말 죄송하게도 저는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리고 모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 시간이 좀 흐르면서 그런 조직들이 여전히 온건한 건지 사실 저는 그냥 일반 시민으로서 좀 궁금하긴 해요. 왜냐하면 바로바로 분석이 좀 나와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지가 좀 오래된 것 같아. 이번은 어떤 의도로 미사일을 쐈다? 뭐가 뭐 중요하다? 그냥 다 그냥 짐작해보는 거잖아요. 이미 아니 언론에 까기 힘들어서 그렇지 청와대에서 이미 파악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까지 정보는 없어요. 네. 아니 모르는 일인데 네, 그렇죠.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이제 그 정도의 정부의 능력은 되겠지라는 생각도 하는 것도 있어요. 이번에 마지막 미사일 쏘고는 일본보다 늦게 발표를 했어요. 일본보다 10분, 12분인가 늦게 발표를 했는데 사실은 12분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지소미아 관련해서 좀 이렇게 좀 예민한 상황에서의 그 12분에 우리가 늦게 반응한 거는 조금 또 상징성을 부여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저는 어차피 이게 얘기하면 또 북한은 또 하루 종일 해도 시간이 부족하니까 좀 마무리를 짓자면 우리 정부도 조금 협상력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은 좀 다룰 줄 아는 그런 밀당을 좀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지막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조건적인 짝사랑은 상처만 남길 뿐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대화를 계속 이끌어가야 되는 정부를 함께 돕는 측면에서 야당에서 좀 북한에 대한 부분들은 좀 맡아주시기를. 왜? 그러니까 정부는 좀 해야 되니까. 입다른 소리는 야당에서 하고 협상하겠다. 그런 걸 좀 기대를 해봅니다. 문재인 정부 너무 비트판하지 마시고. 네. 예, 그러면은 뭐 특별히 뭐 여러분들 뭐 내용 뭐 잘 안 나온 것 같은데. 네, 뭐 다음에 뭐 다시 한번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북 문제하고 뭐 동북아 외교 문제는 다음에 또 어떤 정세가 바뀌었을 때 그때 한번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향설전 8회 2부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